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재미난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이 씬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도 보는 재미가 쏠쏠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계속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폭스바겐이 이미 아시는 분도 많겠죠. 폭스바겐이 현대 모비스로부터 이제 배터리와 배터리 모듈 컨트롤러를 이제 받는 이제 일종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시스템 계약이죠. 이걸 보고 폭스바겐이 이제 뭐 망했네, 타워를 던졌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트위터라든지 레딧 그리고 뭐 이렇게 주변 뉴스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아직은 모른다입니다. 아직 완전히 근데 확실한 팩트는 전략을 완전히 수정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와, 이것도 참 신기한데요. 물론 이제 CEO가 바뀌었으니까 뭐 방향타를 이렇게 확 바꿀 수 있나? 좀 신기하긴 한데, 그러니까 갑자기 한 줄로 요약하면요, 외주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원래 자체 개발하려고 애들이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 외주로 바꿨다라는 거죠. 또 하나 팩트는 충분히 현대모비스의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지 않고서 폭스바겐이 뭐 사진 않겠죠. 근데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현대 모든 이제 폭스바겐이 막 현대 밑으로 들어가고 뭐 사실상 현대의 배터리 시스템 받아서 그 위에 얻는 거냐는 아닙니다. 이와 또 상반되게 폭스바겐은 샤오펑이죠. 중국 회사들하고 이미 파트너십을 공고히 맺어가고 있고, 아우디는 싸익. 지금 아우디는 아예 그냥 공동 개발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중국 회사들과 아예 플랫폼을 공동 개발 그리고 지분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저는 여기가 좀 더 실리는 것 같죠. 그리고 기사를 잘 읽어보면은 V2X부터 해서 Vehicle to Anything 이것부터 해서 에이다스, 그러니까 주행 보조 더 나가서 주행 보조 더 나가서 자율주행까지 여기가 왠지 뭐 대중적인 모델에 있어서는 사실상 중국 회사와 손을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개발하려고 보니까 돈이 억수로 깨지고 계속 돈이 줄줄 새죠. 이미 포드나 GM의 어닝콜에서 나왔듯이 수조 원이 그냥 길바닥에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다 제가 예측한 대로지 않습니까? 절대 테슬라를 따라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현재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이 씬에서 테슬라랑 중국 회사들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현대 입장에서는 자기의 파일을 넓히고 빨리 대량 발을 넓혀야지 그나마 손실을 줄이고, 현대도 아마 10중 8구 손해일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의 영역을 확고히 한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고, 폭스바겐은 이제 여차하면 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조 원대 계약을 했다라고만 하지 근데 정확한 사이즈가 안 나오죠. 정확한 사이즈가 안 나올 겁니다. 여차하면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내가 얼마를 수주했다. 요즘 그런 게 반도체도 그렇고요. 내가 엄청나게 수주를 했다. 막 수십조, 수백조. 근데 그게 얼마나 이행되는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알기가 각자 그런 거는 전부 다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차하면 수틀리면 끊어버릴 확률이 높고, 그렇다고 해서 폭스바겐이 그렇게 크게 위약금을 물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자동차 씬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 씬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그렇고 이래서 제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면, 그리고 폭스바겐이 과연 이제 현대 모비스로부터 얼마에 사줄지도 궁금하거든요. 철철 피를 흘릴 정도로는 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여기가 계속 인산철을 필두로 가격을 낮춘 중국 회사들한테 좀 여전히 무게가 가는 거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테슬라 따라하는 게 쉽지는 않다. 제가 누니 얘기했죠. 후발주자들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폭스바겐이 정말 전면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제일 먼저 뛰어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이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몸을 슬림화하고, 지금 배터리가 결정적으로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다시 엿보기 위해서 지금 외주식으로. 근데 샤오펑가 여기서도 로드맵은 확실히 나왔는데 이 규모가 그냥 다 발만 담그고 여차하면은 내연기관 쪽에서 돈은 계속 많이 벌면서 슬림화해서 기회를 엿보고 이제 힘을 비축해서 여기를 잘 슬기롭게 넘어간 다음에 하겠다라는
예, 그런 뜻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완전 외주화. 현대가 이런 그래도 좀 더 공격적인 한 것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예, 이게 어떤 또 나중에 파급 효과,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저도 이 귀추가 너무 궁금합니다. 각 회사별로 지금 취하는 스탠스가 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확 틀 수도 있고, 일단 포드나 GM은 예, 수조 원씩 계속 퍼버도 그냥 하겠다라는 뉘앙스인데, 폭스바겐이 먼저 했던, 예, 먼저 그렇게 대대적으로 했던 회사가 이렇게 방향을 트는 게 다른 회사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근데 확실히 여기서 현대는 한 발짝 나가는, 저는 좀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얘네가 현대 모비스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여기 분위기는 그렇게 막 얘네들이 타워를 던졌다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 다음은 드디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로보택시가 거의 사실상 거의 허가가 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24/7 그냥 24시간 도는 거죠. 들리는 이야기에서는 엄청 막 토론이 격했다. 이 보드에서 이걸 허가를 내려고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엄청 토론이 격했다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캘리포니아 퍼블릭 유틸리티 커미션 보트를 보면 3대1로 어프로브가 났더라고요. 뭐 물론 이건 이제 어프로브가 난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은 우리가 뭐 100%여서 이걸 그러니까 허가해 준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트위터에 계속 리포트 나옵니다. 에러 계속 나고요. 크루즈나 웨이모. 근데 제 얘기가 아니라 웨이모나 크루즈나 사람보다는 지금 월등히 낫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커미션, 그러니까 이 보드진도 이게 잘 모르겠다라는 게 사실 토론 내용들 보면은 이게 데이터로 이걸 판단하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보다는 왠지 나은 것 같고 참 이 동네가 좀 그래도 리버럴하고 이런 테크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선진적으로 이걸 밀어붙였다라는 게 저도 여기도 응원을 해주고 싶고요. 왜냐면 이게 빨리빨리 이렇게 돼야지 테슬라한테도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테슬라도 조만간 그러면 이게 저변이 확대되면 여기 지금 토의되고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100% 모든 거를 다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사람보다는 이미 낫다. 근데 얘네가 실수하는 게 이게 딱 이거 하나만 보면은 사람은 절대 실수 안 할 거를 자꾸 얘들은 실수를 한단 말이죠. 크루즈나 웨이모가 제공한 데이터들을 보면은 사고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저런 걸 실수해? 우리의 잣대는 훨씬 더 냉혹하고 가혹한데 거기에는 뭐 도달하진 못하지만 이 지금 서비스를 하려는 회사의 웨이모나 크루즈의 얘기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적인 면, 저변, 사람들의 인식 이런 게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저는 더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FSD를 구매를 할 것이고 테슬라도 손쉽게 이게 법적인 거나 사회적 합의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끌어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여기다가 100% 안전한 걸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제 계속 사고가 날 거기 때문에 보험 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추후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이제는 24/7 이제 뒤이어서 네바다도 할 조짐이 보입니다. 애리조나라든지 일부 이제 다른 주들 좀 더 공격적인 주들이 있죠. 똑같이 이미 웨이모는 여기 말고도 애리조나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다 그 주에서 이제 허가가 나게 되면 또 이게 다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이미 판이 커졌고 제가 했던 얘기들이 전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산업계에 200조 원이 넘는 돈이 뿌려졌고 이거 아무것도 안 하면은 제가 무라도 베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래서 다 망한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 그리고 안정성적인 면 안전하긴 한데 제가 이미 쓰고 있으니까 체감하고 있으니까요. 안전하긴 한데 내가 하면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사람과 주행 보조가 이렇게 같이 가는 저는 테슬라의 방식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시 한번 사람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이 친구들이 도움을 많이 줄 거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11.4.7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그냥 11.4.6이라도 저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11.4.4는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V12는 뭐 이제 마인드 블로잉 할 거다. 코드를 리라이트를 많이 이렇게 다 갈아엎는 게 가능한지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99%를 다시 쓴다라는데 이게 됩니까?
제가 또 하드코어 이런 프로그래머가 여기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니라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이거 완전히 다 뜯어 고친다는데, 저는 더 환영이고, 제발 빨리 받아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11.4.4에서 이 문제가 한 번도 고속도로 나갈 때 제가 자주 이용하는 그 익시스에서 실수한 적이 없는데, 이번 버전에는 제가 리포트를 많이 했음에도 아직도 고쳐지지 않아가지고, 그때마다 제가 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새 버전이 받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의 이제 판매량인데요. 뭐 힘들다 그러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요. 잘 팔고 있습니다. 조금 지난 분기 대비해서 2023년 2분기 대비해서 약간 주춤했다가 지금 추월을 했죠. 그리고 토탈 지금 어큐뮬레이션 판매량도 보면은 거의 근접하게, 이 이유가 모델 3 하일랜드가 나오죠. 그것 때문인 요인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좀 다시 리셋하고 새 모델에 대한 생산을 좀 조율하느라 조금 여기서 조금 손해가 난 게 있지만 그래도 추이는 작년보다도 엄청 더 팔고 있다. 꾸준히. 참 중국의 생산량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일랜더 가격이 28,000달러가 안 된답니다. 현재 환율로. 좀 달러 강세도 있어서. 그리고 상세 엑스포트 데이터를 보면은 엄청 수출하고 있죠. 이미 모델 Y도 한국에서 엄청 인기, 제가 실감하고 있죠. 제 리퍼럴 코드를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크레딧이 더해지고 있진 않습니다. 이미 다 차서 그런지. 근데 보면은 너무 많은 분들이 해줘서 감사한데 아직 인도가 안 되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요. 한국에 무슨 일이 있는지 조금 적체된 것 같은데, 근데 중국에서 참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제 모델 3 저 28,000달러짜리가 만약에 모델 Y가 히트를 이제 한국에서 잘 이제 성공리에 다 인도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 모델 3가 28,000달러, 3만 달러가 안 되게 만약에 이걸 쳐들어가면은 와, 한국에도 엄청난 이 테슬라 또 광풍이, 테슬라가 한국 시장도 그냥 잠식해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3랑 Y를 봐서 이미 인산철 혹은 이제 망간을 더한 LMFP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이미 제가 이건 계속 얘기를 했죠. 이미 테슬라가 그쪽으로 시프트하는 걸 저는 이미 예측을 했고 뭐 어느 정도는 들리는 이야기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인산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미 그리고 넘버원 컴퍼니가 이렇게 시프트를 하면은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 그쪽으로. 지금 폭스바겐도 굉장히 중국 쪽에 이렇게 많이 발을 담그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유럽은 디리스킹입니다. 손절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어느 정도는 발을 이렇게 담그는, 중국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이제 플랫폼이든 차들이든 쏟아져 나올 테고, 그리고 인산철로 가격이 싼, 거기다 이제 개선된 LMFP까지 해서 나오게 되면은, 이 물결은 엄청 날 것 같습니다. 이게 매번 계속 이 전기차는, 이제 시작이다, 뭐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크게 나중에 한 많이 지나서 보면은 이게 시작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옛날에, 요즘은 못 보지만 옛날에 이제 배터리 현업에 계신 분들 보면 너무너무 안 온다. 시장 개화가 빨리 돼야 되는데. 근데 배터리 가격이 안 내려가서 그런 건데, 그때도 너무 안 온다, 안 온다 그러는데 도대체 언제? 그리고 회사는 그렇게 긴 기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여유와 돈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게 계획일 수도 있죠. 그때 회사들은 지금 전기차에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3년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길을 5년 안에 승부를 봐야 되는데 옛날부터 테슬라 잡는다 그러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보이죠. 그래서 지금이 시작일 수는 있지만 회사들이 이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외주 전략으로 다 트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런 회사도 진짜 예상치 못하게. 근데 좀 더 알아보니까 심각하게. 테슬라 FSD도 나중에 그러면 미국에서는 폭스바겐이 라이센싱을 할지도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이렇게 중국하고 에이다스를 할 정도인데 미국에서는 중국의 기술을 쓰기가 쉽지 않을 텐데 테슬라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하드웨어 4입니다. 이제 하드웨어 4가 모델 Y에도 탑재돼서 이제 팔기 시작했거든요. AI 드라이버라고 또 여기 미국의 인플루언서 이걸 상세 비교해 주신 분이 있는데
이미 화소수가 올라갔기 때문에요. 레졸루션이 확연히 다르죠. 또 더 정확히 읽고 그 프레임 레이트도 올라가고 여러모로 카메라의 성능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LED 사인으로 오는 디지털 사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잘 못 읽었죠. 근데 이제는 이런 것도 읽고, 그리고 뒤에 이 피시아이 렌즈도 더 각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화소수도 올라가고,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이걸 좀 더 보면은, 그리고 미리 대응이 가능하니까 성능이 다르지 않을까. 아직은 큰 차이가 난다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보면 이런 차이들은 나는데, 아직 성능적인 면에서는 확연히 비교되는 이야기들은 아직 없거든요. 저도 아직 하드웨어 4를 쓰고 있지 않고, 근데 사이버 트럭에는 들어갈 거니까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이 어떻게 이 리뷰를 하는지 저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드웨어 4로 갔을 때 더 나아진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모델 X를 이거 가야 되나요? 근데 사이버 트럭이 빨리 나오면은 그 사이버 트럭 때문에 제가 바꾸지를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이버 트럭이 더 늘어지고 이런 하드웨어 4의 성능이 너무 좋다 그러면은 할인이 많이 될 때 모델 X를 하나 업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